볼 일을 본 후 변기를 내려다보았을 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하얀 거품 덩어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혹시 여러분은 그저 혀를 차며 오늘 물을 너무 적게 마셨나 보네. 혹은 어젯밤에 맥주를 좀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물을 내리고 돌아서지는 않으셨나요? 저 의사 한도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절대로 그렇게 등을 돌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거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두 개의 심장이 너무 늦기 전에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절규이자 구조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2년 전 저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72세 최민성님의 응급 환자 사례를 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드시던 중 식탁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가 그분을 제 병원으로 이송해 왔을 때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의료진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장은 거의 사망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민석님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마다 소변의 비누 거품 같은 것이 보이고 다리가 붓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혹은 한국인의 입맛대로 음식을 좀 짜게 먹어서 그렇겠거니 하며 안일하게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방심이 그분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그분의 남은 여생은 병원의 차가운 투석기계에 묶여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묵묵히 견뎌내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까지 절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거나 다리를 눌렀을 때 온폭 들어간 자국이 생긴다면 절대로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부터 제가 최민석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켜 세우고 투석 선고로부터 구해낸 과일로 만든 3가지 선약 셴야웃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싸워온 신장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며 오랜 시간 수천 건의 진료 기록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을 늘 아프게 했던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고령 환자분들이 두 신장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현대의학으로도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진료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소변의 거품이나 부종 같은 신호로 애원해왔지만 환자분들은 그것을 노화 현상이라 치부하며 매정하게 무시했습니다. 4시간 동안 투석기에 차가운 플라스틱 관을 타고 검붉은 피가 흐르는 것을 지켜보며 주사바늘 자국이 가득한 팔을 볼 때마다 저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분들이 이런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늘 되뇌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가 올바르게 자극만 해준다면 그 어떤 장기보다
강력한 회생 능력을 갖춘 기적의 장기입니다. 비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해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식단을 통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첫걸음은 여러분이 매일 마트에서 보는 친숙한 과일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주방에 있는 값비싼 코웨이 정수기의 필터와 같습니다. 신장은 매일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내어 영양소와 깨끗한 물은 남기고 쓰레기와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엄청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정수기 필터도 오래 쓰면 누렇게 변하고 찌꺼기가 끼어 막히듯이 우리 몸의 사구체 신장, 내 미세 필터도 세월이 흐르면 마모되고 손상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맵고 뜨거운 국물 요리에 나트륨 탄산음료에 과당 2통이 올 때마다 무분별하게 먹는 진통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거친 사포가 되어 매일같이 신장의 얇은 역과막을 긁어대고 문지르고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흠집일 뿐이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과막에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구체의 여과막에 구멍이 뚫리면 혈액 속에 남아 우리 몸을 지탱해야 할 소중한 영양소인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콸콸 쏟아져 나갑니다. 1시간을 두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맥주 거품처럼 두껍고 하얀 그 거품층은 공기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찢어졌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외치는 신장의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필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필터가 뚫린 게 아니라 찌꺼기로 완전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또 다른 재앙입니다.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 독소들은 온몸을 여행하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하나하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중독 상태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미칠 듯한 가려움증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70세 이정숙님의 사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팔다리는 손톱으로 긁어대서 생긴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매일 씻고 비싼 보습제도 바르는데 왜 살 밑에서 개미 1000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운지 모르겠어요. 밤새 피가 나도록 긁느라 잠 한숨 못 잡니다. 그분은 서울의 유명한 피부과란 피부과는 다 다녀봤지만 의사들은 그저 노인성 소양증이라며 연고만 처방해줄 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었죠. 왜냐고요? 문제는 피부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요소 우레아와 크레아틴인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신장이 파업을 선언하여 몸을 살려야 할 혈액을 쓰레기 가득한 오염된 강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더러운 피가 피부 밑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했던 겁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서야 이정숙님은 무릎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꺼풀이 퉁퉁 붓고 저녁마다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깊은 자국이 남았던 것이 단순한 피로 탓이 아니었음을
신장이 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신장은 강인하지만 극단적인 전사입니다.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절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의 거품 손발에 부종피부 가려움증 같은 사소한 변화들로 모스부호 같은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병원 침대와 투석기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신장 필터가 찢어졌거나 찌꺼기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수리 재료를 공급해 준다면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성실한 용접공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게토 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3명의 명예 밍이 독소를 청소하고 구멍을 메우며 느슨해진 사구체 필터를 다시 조여줄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이것은 대자연이 여러분에게 내리는 처방전입니다. 많은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에게 묻습니다. 한 선생님,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병원에 특별한 치료약은 없나요? 제일 비싼 영양제나 약이라도 좋으니 신장만 살릴 수 있게 처방해 주세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약부터 찾는 시대니까요. 물론 현대의학의 약물은 질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수천 건의 병례를 지켜본 결과 저는 단 하나의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사 상태에 빠진 신장세포를 되살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노화된 필터를 다시 유연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은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매일 식탁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뼈에 새겨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은 왜 망가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대사 과정과 환경 독소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입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신장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신장을 녹슬게 만듭니다. 비바람을 맞은 대문이 붉게 녹슬고 부서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장도 똑같이 산화되어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녹슨 막을 벗겨내고 신장의 튼튼한 보호막을 다시 입혀줄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물질은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어떤 합성 약물도 자연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기적 같은 효과를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에 거주하는 68세 가정주부 이영자님의 사례입니다. 이영자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혈중 독소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정상 수치는 1.0 이하입니다. 2.3이라는 숫자는 신장이 적색경보 상태이며 언제든 투석을 시작해야 할 만큼 위급하다는 뜻입니다. 진료 의자에 앉아 그녀는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남은 평생을 그 차가운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까? 그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영자님,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과 함께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 과일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과일이 어떻게
이렇게 중한 신장병을 고친단 말인가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제가 드린 영양 처방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재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결과지를 든 저조차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극적으로 떨어져 거의 안전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투석이라는 사형 선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이 영자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응급실에 실려갈 걱정 없이 남편 자식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청은망은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 환하게 웃는 그분의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 준 약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자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은 그 기적의 과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기다리시지 않게 바로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약은 바로 사과입니다. 아마 듣자마자 에이,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고작 사과야 하며 실망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 전문의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여러분의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천연 세제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강력한 자석처럼 작용하여 혈관 속을 떠다니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 독소를 꽉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마치 설거지 스펀지처럼 신장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적당량의 칼륨은 체내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국물 요리를 즐겨 먹어 나트륨 섭취가 많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사과의 칼륨은 균형을 맞춰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고혈압이야말로 사구체를 파괴하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최동욱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랜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기신 분입니다. 단백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침마다 소변을 보면 하얀 거품이 병이 물을 다 덮을 정도였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퉁퉁 부어 늘 무거웠습니다. 저는 최동욱님께 필수 과제를 처방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하나를 드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 펙틴과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대부분 껍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깎아내면 사과의 효능 80를 갖다 버리는 셈입니다. 최동욱 님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병이 있으면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깨끗이 씻은 사과를 껍질째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한 달 후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그 지독한 소변 거품이 사라졌습니다. 최동욱님은 환한 미소로 제 진료실에 들어와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이제 소변 볼 때 물이 아주 맑아요. 변기를 내려다보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색 경보를 하나 드립니다. 마트에서 파는 병에 든 사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주스들은
식이섬유는 다 걸러내고 설탕물과 향료만 남은 것입니다. 거기엔 액상과당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시면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아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신선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두 번째 과일제가 혈관을 지키는 보라색 방패라 부르는 것,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신장은 왜 죽어갈까요? 가장 잔인한 살인자 중 하나는 활성산소가 신장 내부의 빽빽한 미세 혈관들을 미친 듯이 공격하여 광범위한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피가 통하지 않게 되고 신장은 질식하게 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내내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인정하는 성분입니다. 이 녀석의 임무는 혈관벽에 달라붙은 염증 덩어리들을 찾아내 파괴하고 혈관의 내구성을 강화하여 혈류를 뚫어주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가득한 혈액이 다시 흐르게 되면 죽어가던 신장세포들이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67세 전국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국수님은 초기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가장 괴롭힌 것은 심각한 부종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피부가 터질 듯 팽팽해져서 어떤 신발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부끄럽고 무서워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국수님께 맛있는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매일 블루베리 2봉 30알을 꾸준히 드십시오. 여기서 전문가의 비결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사과와 함께 갈아 드세요. 이 조합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사과의 펙틴이 자석처럼 독소를 빨아들이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뒤따라가며 혈관을 수리하고 재생합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전국수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사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귀리 우유를 약간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2달 후 전국수님은 다시 병원을 찾아와 바짓단을 걷어 올리며 날씬해진 발목을 자랑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저 오늘 저녁에 다시 공원 산책을 나갑니다. 붓기가 빠지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네요. 주부님들을 위한 작은 팁 하나생, 블루베리도 좋지만 연구 결과 냉동 블루베리가 더 좋다고 합니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철이 아니더라도 마트 냉동 코너에서 블루베리를 자신 있게 집으세요. 저렴하면서도 귀한 약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과일 신장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배를 고기 먹은 후 소화를 돕는 후식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과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배는 지친 신장을 쉬게 하고 대청소를 돕는 최고의 천연 이뇨제입니다. 배는 85% 이상이 순수한 수분이며 소르비톨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장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부드럽게 하고 특히 소변 배출을 아주 매끄럽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배의 진짜 능력은 바로 요산이라는 적을 상대할 때 발휘됩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요산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 요산이 쌓여 뾰족한 결정체가 되어 관절을 찌르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주는 통풍이 발생합니다. 배는 이 요산을 녹여 몸 밖으로 씻어내는데
기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74세 한 상우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정말 난감한 환자였습니다. 통풍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초기 신부전까지 겹쳤거든요. 요산 수치가 높아 발가락 관절이 붉게 퉁퉁 붓고 걸음마다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진통제를 먹자니 신장이 더 망가질까 무섭고 안 먹자니 아파서 살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 상우님께 조언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배를 드세요. 단 차갑게 드시지 마십시오. 한의학적으로 배는 성질이 찹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배가 찬 사람이 생으로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생강차, 배숙토를 권해드렸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배를 얇게 썰어 물에 넣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 몇 조각을 더해 10분 정도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장의 순환을 돕고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한 상우님은 매일 저녁 따뜻한 배차 한 잔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3주 후 믿을 수 없는 검사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요산 수치가 안전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하룻밤에 3~4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만들던 야간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한 상우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시장에서 파는 흔한 배가 이렇게 큰 명약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배는 그저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막힌 신장에 하수구를 뚫어주고 찌꺼기를 씻어내며 이 여과장치에 생명을 불어넣는 고압 세척수와 같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이 3가지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으십시오.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 여러분, 가족의 식탁이 최고의 병원이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주치의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3가지 최강의 무기, 사과, 블루베리 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호 천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혹한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먹고 매일 과일 트럭을 통째로 먹는다 해도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끔찍한 나쁜 습관을 반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봤자 다 새나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 두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좋은 것을 더하는 것보다 나쁜 것을 없애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폭로할 5가지 죽음의 습관을 당장 끊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회복될 기회를 연경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끊어야 할 습관 짜게 먹는 식습관. 우리 한국인의 밥상을 한번 보십시오. 실로 소금 지뢰밭입니다. 짭짤한 겉절이 빨갛고 얼큰한 찌개 입맛을 돋우는 각종 장아찌 반찬들. 우리는 흔히 이런 짠 음식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즐기지만 사실 그것들은 신장의 수명을 매일 야금야금 갉아먹는 생명 도둑입니다. 소금의 살인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혈관에 들어가면 삼투압 현상으로 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여 혈액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사구체는 사실 가늘고 여린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높은 혈압은 이 필터들을 짓누르고 압박하여 결국 터뜨려 버립니다. 국밥을 너무나 좋아하시던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한 선생님, 짭짤한 국물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분의 신장 수치는 적색경보였습니다. 저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국물 마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숟가락은 치우고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드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젓가락 식사법으로 엄청난 양의 소금물을 걸러낸 그 작은 변화만으로 2달 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소변 거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릇째 들고 국물을 들이켜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투석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습관, 무분별한 진통제 복용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입니다.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주머니에 진통제를 부적처럼 넣고 다니며 조금만 아파도 바로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국에서 쉽게 사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얼굴 없는 암살자입니다. 이 약들은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을 줄이는 원리로 작동하는데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강제로 차단하여 신장세포를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다리 통증 좀 줄이자고 신장을 영원히 잠들게 하는 것.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참을 만한 통증이라면 온찜질이나 마사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독한 알약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원합니다. 세 번째 습관, 잘못된 단백질 섭취. 몸이 힘들고 입맛이 없으면 을의 소고기 삼겹살 구워 먹거나 사골 국물로 몸 보신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붉은 고기는 독약입니다. 붉은 고기의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약해진 신장은 칼날이 무뎌진 믹서기와 같은데 거기에 딱딱한 돌멩이를 넣고 갈아대라는 꼴입니다. 모터가 타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피는 요소라는 독소로 가득 차 오염될 것입니다. 붉은 고기 대신 하얀 단백질로 바꾸세요. 두부 생선, 달걀 흰자 같은 것들로요. 그리고 황금 규칙을 기억하세요. 적게 드십시오. 체중 1kg당 0.879 정도의 단백질이 신장을 쉬게 하는 지혜로운 양입니다. 네 번째 습관, 죽음의 콤비, 술과 담배. 이건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수축시키며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세포 속 수분을 몽땅 뺏어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독소 농도를 위험 수준으로 높입니다. 한 환자분이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저녁 딱 소주 한 잔만 마시는데요. 하지만 선생님, 그 딱 한 잔이 매일 반복되어 3년 동안 그분의 신장 기능을 30%나 증발시켰습니다. 술병을 버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잘못된 물. 섭취물이 신장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한 번에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반대로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종일 물을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둘 다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물탱크가 아닙니다.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이 갑자기 묽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장은 홍수가 나서
숨을 못 쉽니다. 반대로 물을 안 마시면 신장은 가뭄이 들어 바짝 마르고 독소가 씻겨 내려가질 못합니다. 정답은 조금씩 자주 목마르기 전에 입니다. 종이컵 사무실용 작은 컵으로 하루 정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 드세요. 단 중요한 주의사항 잠들기 전에는 입만 축이세요. 신장도 밤에는 야근하지 않고 푹 자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5가지 죽음의 습관만 고쳐도 평생 투석실 근처에는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제 나쁜 습관이라는 쓰레기를 치웠으니 작지만 강력한 좋은 습관 2가지를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릴 필요도 비싼 인삼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타이밍에 물 마시기와 아침 자가 진단입니다. 시시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이 사소한 2가지 행동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 아침 기상 직후 신장 재부팅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은 바로 눈을 뜬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호흡과 땀으로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액은 토마토 케첩처럼 끈적해져 있고 신장은 가장 메마른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 천과 비슷한 37도 정도를 천천히 마시십시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따뜻한 물 한 잔은 졸고 있는 2 신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을 힘차게 돌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낼 준비를 하게 합니다. 낮에는 항상 물병을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생각날 때마다 한 모금씩 차를 마시듯 입안을 적시며 드십시오. 그리고 규칙을 기억하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물량을 줄이십시오. 신장이 밤에 소변 때문에 깨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황금 습관. 병이 속 건강 성적표 확인하기.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갔을 때 제발 물을 바로 내리지 마십시오. 딱 3초만 투자해서 그날 첫 소변의 색깔과 거품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소변이 진한 갈색이나 맥주색이고 냄새가 심하다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독소가 많이 쌓인 겁니다. 물처럼 너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신장이 과부하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색 맑고 옅은 지푸라기색 연노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거품이 있는지 보십시오. 물을 내리기 전에 자세히 보세요. 큰 거품이 금방 꺼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누 거품처럼 자잘하고 촘촘한 거품이 둥둥 떠서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SOS 신호입니다. 여과막에 구멍이 뚫려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너무 늦기 전에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을 단순히 볼일 보는 곳이 아니라 나만의 개인 진료실로 생각하십시오. 3가지 기적의 과일, 사과, 블루베리 배를 챙겨 먹고 5가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 2가지 좋은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2 신장은 강철처럼 튼튼해져서 삶의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 신장을 죽이는 습관, 그리고 아침에 해야 할 작은 일들을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내 신장이 혹시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6가지의 죽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손가락을 꼽아 보십시오. 이것은 제 진료실에 처음 들어오는 환자분들에게 반드시 묻는 질문들입니다. 소변의 비누 거품 같은 하얀 거품이 많고 물을 내려도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얼굴이 붓고 저녁에는 다리가 부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까? 밤에 잠을 푹 잤는데도 낮에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해서 꼼짝하기 싫습니까?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두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때마다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바로 먹는 습관이 있습니까? 평소 식사할 때 국물 마시는 걸 좋아하고 젓갈이나 찌개 같은 짠 음식 그리고 고기 구워 먹는 걸 즐기십니까? 자, 손을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대답한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만약 2개 이상 접혔다면 죄송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거나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만사를 제쳐두고 가까운 내과에 가서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많은 분이 병을 발견할까봐 무서워서 병원 가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검사는 정말 간단합니다. 시끄러운 기계 속에 들어가는 복잡한 검사가 아닙니다. 간단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 여러분의 신장 수명이 몇 %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천 원짜리 이 작은 검사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40년 인생을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지,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병상에 누워 투석 기계에 묶여 지낼지를 결정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잊히지 않는 순간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제 손을 잡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한 선생님, 제가 검사 한 번만 일찍 받았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여러분의 신장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위험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기적의 과일인 사과, 블루베리, 배와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흘려 듣지 마시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정말 가슴 깊이 간직한 이야기 하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투석실에서 만난 76세 송기철님 이야기입니다. 차갑게 윙윙거리는 투석기 옆에 힘없이 누워 계시던 송 할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주삿바늘 자국투성이인 손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한 선생님, 내가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입으로 들어가는 짠 거 좀 줄이고 국물 좀 덜 마셨더라면 지금 이 괴물 같은 기계에 묶여서 폐인처럼 살진 않았을 텐데. 떨리고 힘없는 그분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지로 인해 신장을 잃고 후회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기철 님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10년 전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거창한 계획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짠 국물을 밀어낼 작은 용기. 내일 아침 사과를 껍질째 깎아먹는 작은 부지런함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에 반드시 건강이라는 큰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링크 하나가 누군가를 평생 투석의 고통에서 구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얄끼디띠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아끼고 내 신장을 사랑하겠다. 는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마지막까지 제 간절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병상의 차가운 외로움 속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의사 한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